이번에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대입학이라 불러요. 요 대입학 문제를 쉽게 푸는 법, 짚고 좀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을 위해서 중심 문장을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단락의 글을 쓰게 되면 항상 여기에 주제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들을 쭉 보면 이 중심 문장을 쓸 때마다 자주 같이 쓰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더라 이거죠. 물론 요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제문을 쓸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 문장들을 찾을 수 있게 되면 나머지 지문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때에도 요건가 헷갈릴 때에도 얘가 중심 문장이니까 요걸로 답을 정해야지 라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문장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고, 평소 때 어떤 지문 문제가 그게 순서든 뭐든지 어떤 문제를 풀으셨다면 푼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꼭 중심 문장을 잡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요 문제를 풀기가 쉽고, 또 반대로 나중에 이제 빈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중심 문장의 내용을 채우는 게 빈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뭐가 중심 문장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표현인지를 몇 가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형용사 중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써주면 우리가 중심 문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같이 본 것처럼 아이디어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된 아이디어가 좀 더 지적으로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뭔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준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긍정 표현이 비교급으로 들어가는 문장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중요하다라든지 당연하다라든지 바람직하다라든지 우리가 important 같은 표현도 있지만 should 같은 표현도 많이 사용해서 must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또 명령법 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말을 할 때가 많죠. 아무래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되돌아보면은 그것은 놀랍다 이거죠. 그러니까 놀랍다, 흥미롭다, 뭐 중요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조금 더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주로 근거로 해서 답을 정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자, when이나 if절. 그러니까 왜 when절과 if절이 중요하냐면은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when절이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when절은 아니에요, 얘들아. 그다음 또 쏘대구문, 떨어져 있는 쏘대구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원인, 뒤가 결과니까.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해진다니까. 요런 문장들. 또 우리가 여기서는 쌤이 따로 필기하지 않았지만 이때 강조구문 같이. 이름이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뭐 하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이다.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이니까 요런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중심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when절과 if절일 때는 우리가 문장이 짧지가 않고 길잖아요, 그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솔레이션 상태에서 일을 할 때라는 말은 아이솔레이션 하게 되면 이거죠. 혼자 고립되면 걔네들은 보게 됩니다. 세상을 한 종류의 눈으로만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눈으로만 본다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혼자 있게 되면 자기 눈으로만 보게 된다.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본다라고만 정리하지 마시고 뒤집으시면 다른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더 괜찮아요. 우리가 본문에 나온 표현이 그대로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살짝 문장을 바꾸기 때문에 긍정, 부정을 서로 교차하면서 바꾼다면 훨씬 더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 4번, 주어가 이제 어떤 놈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평범한 사람이다, 혹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제 주제가 아니고 주제 반대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반대로 주어가 바람직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혹은 실험 결과, 최신 연구 결과 이런 건 다 뭐를 말할 때 쓴다? 주제를 말할 때 쓰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보면 우리가 이게 주제인지, 왜냐면 주제 반대라고 해도 걔를 반대로 쳐주면 주제가 나오니까 주제 반대인지를 확인하기 쉽다 이거죠. 자, 밑줄 부분은 그것은 생각되어진다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원래 문장은 people think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주제다, 주제 반대다, 주제 반대죠. 뭐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놀이를 포기한다. 그럼 이제 이게 통념이니까 나이가 들어도
놀이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걔가 주제가 되겠죠. 그 밑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썼으니까 요건 이제 주제 반대인 경우가. 넘어가서 이번에 주제는 주어는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위대한 과학자들이 주로 신경 쓰는 거니까 커먼 알리고요. 자, 신경 쓰지 않는데요. 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럼 어디에 신경 쓴다? 다음번 질문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럼 주제는 다음번 질문 이렇게 가겠죠. 물론 밑에 답이 다음번 질문 이렇게 나오진 않아 얘들아. 그리고 중심 문장을 잡았다고 해서 이까지만 읽고 답을 고르라는 뜻도 아니 얘들아. 전체적인 글 읽기를 할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답의 근거를 둘 것인가를 판단할 때 써먹으라고요. 그 다음 의문문. 우리가 작가가 글을 쓸 때 아예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면서 글을 쓸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글에서 질문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거고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주제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때때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의문인데 얘는 이제 진짜로 답을 원하지 않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쥐들이 모여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가 아무도 안 달 거란 얘기죠. 이렇게 대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문도 주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것도 그래서 다시 보시면 뭐가 최고의 순서냐 이거죠. 리포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글쓰기의 최고의 순서는 뭐냐? 당연히 로지컬 해야 된다. 하지만 자, 그것은 단지 심플리는 단지 그냥이에요. 단지 페이퍼가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나타낼 뿐이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다양한 순서가 가능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순서는 뭐다? 로지컬하면 다양한 순서가 가능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요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제 글에서 통념이 나오면은 보통 두세 번째 문장에 역접이 붙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게 붙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역접 문장이나 그 뒤에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죠? 구체적인 사실적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시스템으로는 꿀벌에 쌓인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곡이 있고 사실적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로만 썼지만 인간의 언어겠죠? 뭔가 더 귀중한 걸 준대요. 비교급, 긍정표현의 비교급도 들어갔죠? 단지 정보 교환보다 더 귀중한 걸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 준다고만 썼고 그게 뭔지랑 결합하면 인간의 언어는 뭐뭐한 특징 때문에 더 귀중하다. 이렇게 나와주면 주제문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통념 나오고 두세 번째 문장 역접이 붙으면 주제문이 돼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고이버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역접은 붙었지만 앞에가 통념이 아니고 예시 첫 번째랑 예시 두 번째라면 얘를 합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쌤 첫째 딸인 지우는 생선을 좋아해요. 그러나 소루는 둘째 딸인 소루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루는 생선을 안 좋아한다가 주제문이 돼요? 그게 아니고 합쳐서 우리 두 딸은 식성이 다르다가 주제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합쳐서 완성하셔야 돼요. 보통 실험에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실험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인데 자기를 럭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매우 아웃고잉하더라 이거죠. 외향적이다. 반대로 자 자기를 언럭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다? 내향적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한쪽씩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향적이죠. 그러면 운이 좋고 안 좋고는 뭐랑 관련되어져 있다?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각각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가 두 개일 때 역접이 썼을 경우에는 합쳐서 주제를 뽑는 거지 함부로 그러나 뒷부분의 문장을 가지고 중심 문장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나라는 걸 사용하려고 했다면 두 가지라도 나눠서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보절입니다. 자, 양보는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인데 걔가 모순을 일으키면 우리가 양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비싼 차를 샀다. 그러면 인과죠.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차를 샀다. 이러면 이제 양보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보절을 쓰게 되면 그 양보절이 아니고 양보절이 끝난 다음에 주절이 주제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는 매우 착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되게 싸가지가 없다. 그럼 싸가지 없다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얼도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컴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여기까지. 그치?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요 뒷부분이 주제예요. 사실은 뭐가 있다? 이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쪽의 사람들은 뭘 강조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손실되는 걸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손실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득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합치면 나이가 들어도 이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 문장을 뽑아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양보절에 중요한 부분을 넣기도 해요. 자, 똑같이 얼도로 시작해서 컴마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겠죠? 여기까지. 비록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지만, 그죠? 요런 거를 만들 때, 그지?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만 완성된 지도는 뭐처럼 보인다?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런 진실을. 그럼 진실을 표현한다가 아니고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뭐처럼 보인다? 진실처럼 보인다니까 이번에는 양보절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지도 제작에는 주관적인 게 들어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양보절 이후의 주절이 주제지만 간혹 가다가 이 뒤에 말이 지금 어피얼 투처럼 뭐뭐처럼 보인다. 실제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나와주면 주절 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요 양보절 쪽이가 주제가 된다 하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보가 사용된 문장을 잡아서도 우리가 중심 문장을 잡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지금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얘기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라고 했을 때 주어 부분과 이 동사 이하 부분을 둘로 나누면 보통 주어 부분이 원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보통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증가시킨다 너의 성적을.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증가된다니까 이런 원인과 결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면 거의 대부분 중심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것들과 결합했다면 더 완벽한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그리스인들이 집중한다 이거죠. 눈에 띄는 물체와 그 속성 성질에 집중하면 원인, 그리스인들이 여기에다가 집중하니까 결과 걔네들은 좀 더 근본적인 속성을 잘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물체에 집중하니까 근본적인 속성을 이해 못했다. 되죠? 이런 게 이제 중심 문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투처럼 뭐뭐로 이어진다는 표현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수능에 자주 나왔던 표현으로는 bring about이나 아니면은 cause, 뭐 trigger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give라는 동사도 원래 뜻은 이제 주다지만은 지금처럼 주어가 아주 길어 얘들아. 주어가 나열돼 있어서 아주 긴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도에게 과학적인 정확함이란 아우라, 분위기를 준다는 거죠. 앞에 것 때문에 원인, 지도는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give라는 동사도 주다만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잠시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다 읽는다 그러면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아까 전에 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첫 번째. 그 다음 increase라는 동사는 앞에 주어 하면 뒤에 거가 증가된다니까 원인과 결과 동사예요. 그러면 높은 다양성은 그죠? 증가시킵니다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증가시키다처럼 보이지만 경쟁적인 환경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한 번 더 걔네들을 뭐하게 만든다? 좀 더 침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요. 여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다양해지면 원인, 침입하기가 어렵다 결과. 그러면 다양하면 침입을 막을 수 있음. 여기서 이제 중심 내용을 뽑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나머지 글들을 잘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그런 서식지 감소, 다양성 감소 때문에 위험하다 그랬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해지면 침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또 다른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 지문은 앞 문장이 되게 어려워 얘들아. 실제로 해석을 정확하게 보면 감각의 특정한 포만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단 거를 많이 먹었으면 단 것만 포만감을 느낀다고 해요. 정의됩니다. 감소된다. 식욕이. 그러니까 단 건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혹은 주관적인 그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진다고. 그치? 지금 소비됨. 자, 근데 with little change니까 안 바뀐대요. 뭐는 안 바뀌어? 자, 먹지 않은 음식. 내가 단 것만 먹었으니까 아직 안 먹은 짠 음식에 대한 쾌락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얘들아. 왜? 그 다음, 자, 이러한 포만감의 원인으로 결과 나오죠? 왼절 썼어요. 사람이 뭐 하면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왼절 들어가면 중심 문장에 그랬죠? 걔네들은 많이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걸 먹으면 많이 먹는다가 훨씬 더 정리하기가 쉽잖아요. 굳이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문장을 붙잡지 마시고 왜? 영어는 내가 처음 봤을 때 한 번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은 거를 한 번 더 쳐다본다고 해서 알아먹을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단어나 문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그런데도 여러 번 쳐다보게 되면 첫 번째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많이 걸리고 정확도는 계속 떨어져요. 왜? 상승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제 풀 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런 문장을 초반에 나왔을 때는 넘기고 이런 중심 문장 위주로 빨리 찾아서 쉽고 간단한 중심 문장을 찾아봐서 다양하게 먹으면 많이 먹는다. 한 문장만 더 뒷받침해주면 거의 답에 가까워져요. 자, 아주 다양한 음식은 그럼 다양하면이죠. 아까 리드 원인과 결과를 했죠?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으면 많이 먹는다를 잡아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물론 중심 문장만 잡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글의 초반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글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기는 다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다양하게 먹으면 많이 먹는구나라고 틀을 잡아주면 밑에 해석이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단어가 모르더라도